장시대간 258km를 감아도는 기찻길.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기차, 역, 사람,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 기차 여행, 그 느림의 미학에 취한 작가와 떠나는 감성의 레일로드. 기차가 이어주는 또 다른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기차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 사람들. 떠나오고 떠나가고 만나고 헤어짐 속에 추억이 생겨납니다.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는 기차지만 기차를 통해 만나는 세상은 차창밖의 풍경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매력 아닐까요? 레일 위로 펼쳐지는 아날로그 감성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떠나는 기차 여행. 무엇이 그녀를 기차에 오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한 가지 말로만 떨어져 있었지. 그거는 익숙한 듯해도 늘 새로운 것이 눈에 띕니다. 기차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차 여행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가 느끼는 기차 여행의 매력, 궁금한데요. 요즘은 뭐든지 속도의 시대잖아요. 뭐든 빨리 가는 게 이제 미덕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좀 천천히 돌아가는 매력, 좀 애둘러 가는 매력, 좀 그런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어서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나간 옛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추억이라는 보물을 간직한 기찻길.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 추전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 여객열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지만 작년 오트레인의 개통으로 다시 기차로 방문할 수 있게 된 추전역. 항상 추전역은 어떤 종착지로만 가봤지 거기서 출발하는 여행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일단 추전역에 도착해서 추전역을 출발지로 삼아서 이제 오트레인, 중부 내륙 이제 그런 기차역들 몇 군데를 좀 둘러볼 생각이에요. 추전역은 국내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역으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기차역입니다. 하늘 아래 첫 기차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늘에 닿을 듯한 기분을 느끼며 관광객들을 위해 열린 미니 장터를 돌아봅니다. 곤드레 나물과 수수 부꾸미 등 눈과 입이 즐거운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 여행의 또 다른 매력. 그것은 아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차가 주는 여유로움 덕일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편안하게 웃음을 나누며 서로의 여행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회사가 우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좀
회사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로 쉬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통보돼가지고 너무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하얀 모자 찍었어. 작업을 때 왜 이렇게 웃겨? 더 이쁜 애 나와보니까. 언니 맞아, 진짜. 맞아, 나와서 보니까 반가워, 맞아. 밖에서 보면 네가 반가워. 맞아. 저마다의 사연이 기차에 담겨 달려갑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함께하다 보니 군인 아저씨 탱크 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만 봐도 즐겁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즐기면서 편하고 즐기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풍경도 보면서 옛날엔 이런 기차가 없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도 어린 마음 똑같다고 마음 늙었고 나오면은 애 되고. 몸으로 올라오고 그러는구나. 여행을 떠나오니 생각나는 가족 얘기와 지나온 여행지에서의 추억들을 나누며 기찻길 따라 생겨난 인연도 조금씩 깊어져갑니다. 생일날 이거 해가지고 가서 통에다 묻혀가. 이번에 갔더니 이렇더라고요. 축제 완전히. 와. 어머. 아주 눈꽃이 너무 이쁜 거야, 여봐. 정말 시기 잘 맞추셨다. 눈이 이번에 너무 많이 눈꽃 축제 완전히. 와. 기차 안의 대화는 끝날 줄을 모르는데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다들 버스 딱 타면 자리에서 뭐 잠자거나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기차 여행은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앉으면 옆에 사람이랑 꼭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시냐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수려한 경관의 도시 단양. 역에서 나와 발길 닿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한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단양 팔경 중에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도담 삼봉. 영주가 고향인 정도전이 이따금씩 찾아와 경치를 둘러보고 풍어를 읊기도 했으며 자신의 호인 삼봉 또한 이곳에서 따올 정도로 도담의 경관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도담 상봉은 단양 사람들이 단양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단양 팔경 중에서도 제일로 치는 경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양을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양 사람들이 도담 상봉 얘기할 때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를 남편봉, 그리고 그 옆에를 부인봉, 그리고 제일 작은 걸 첫봉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 남편봉에는 정자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굉장히 풍류 가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부인봉은 남편봉에서 살짝 이렇게 등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삐친 듯한, 좀 서운한 듯한 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첫봉은 작고 좀 아기자기하고 애교가 있는 풍경,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친근한 또 전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도담 삼봉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철로를 따라 펼쳐지는 절경. 중부 내륙 순환선은 정차역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관광 명소가 자리하고 있어 기차 여행 최고의 노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고장 영주에는 부석사가 있죠. 부석사 내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차에 오릅니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은 혼자 하는 여행에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는 아니지만 같은 곳을 향하는 여행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차는 기찻길을 떠나서는 달릴 수 없듯 나 또한 타인과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차와 기찻길도 항상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듯 삐걱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홀로 여행을 떠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홀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기차의 뒷모습처럼 혼자만의 여행은 어쩌면 조금 외롭고 쓸쓸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풍경들과 사람들의 온기로 지치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받곤 하죠. 새로운 나와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시간은 그 어떤 풍경보다 가슴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기차는 기와지붕이 고풍스러운 영월역에 들어섭니다. 전국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며 우리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영월역. 한국을 품은 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요? 영월역에서는 한반도 안의 한반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얕은 능선을 따라 이어진 소소한 오솔길로 수백 미터쯤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감탄이 절로 나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한반도 지도를 본뜬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모습과 정말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 가장 우리나라 한반도랑 유사하다고 할까요? 올 때마다 참 신기하고 수려한 경관을 직접 볼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기차 여행을 생각할 땐 항상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도로가 꽉 막힐 염려도 없고 시간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느림의 여유가 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대신 기차 여행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기다림이란 단어를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게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진정 가치 있는 것들에는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을 때도, 내 아이의 생명과 마주할 때도 기다림은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에 여행에서 함께하는 이의 보폭을 맞춰주고 뒤돌아보며 기다려준다는 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요?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굽이굽이 펼쳐진 이 철로를 따라 우리의 여행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적자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정선 5일장이라든지 뭐 레일바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열차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옛날 그 기차 여행의 낭만 뭐 추억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비둘기호가 다녔던 그런 노선이기도 하죠. 정선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선 5일장 때문일까요? 여기에 사람이 많은데요.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에 자주 놀러 오라는 장승이 인상적입니다. 그녀가 정선 5일장으로 향합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도시를 활기 넘치게 만들고 있는 정선 장터. 그런데 정선 5일장의 정확한 명칭은 정선 아리랑 시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선 아리랑 시장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도 등장해 전 국민이 아는 국민시장이기도 하죠. 복잡한 시장 속에서 정겨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네. 뭐예요? 아이고. 뻥튀기. 튀긴 거야. 맛있다. 누룽지 튀긴 거. 아, 누룽지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되게 바삭하다. 정선 장터 아주머니의 누룽지 튀김을 친구 삼아 본격적인 시장 구경을 시작합니다. 정선 5일장에는 지역색이 강한 먹거리가 풍부한데요. 쑥콩 찰떡, 평창 감자떡을 비롯 정선 대표 특산물 곤드레 나물이 시장 곳곳에 즐비해 있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밥에도 넣어 먹고 쌈으로 먹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우리 식탁에 오르죠. 이외에도 정선에서 직접 나는 찰수수, 차좁쌀, 가시오가피 열매, 그리고 산수유까지 정말 없는 게 없죠? 튼실한 자연산 산더덕,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옥수수. 옥수수요? 근데 하얀데? 아, 찰옥수수. 아, 말린 거구나. 이건 뭐예요? 밤이에요? 토종반. 여기에. 이거 참 맛있어. 멀리 떠나온 여행지. 장터에 와 좋은 먹거리를 접하다 보니 소중한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이곳 저곳을 누비며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들이 있는지 장보기에 나섰는데요. 남편을 위한 헛개나무 열매를 발견했네요. 덤으로 푹푹 퍼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에 정이 느껴집니다. 본인의 입이 즐거운 것보다 처음 보는 이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떡 한 쪽이라도 나눠주려는 아주머니의 인심에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어머니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가져가 잡사. 잘 먹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많이 파세요. 남편을 위한 선물은 챙겼으니 다음은 아이들 차례죠. 시장을 돌아보던 중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떡이에요, 이건? 예, 수리치 떡입니다. 수리치가 뭐예요? 산에 나는 거 있어요. 산에 나는 취나물, 떡치라고 해서요. 네. 이제 이 취나물은 일반적으로 반찬은 안 되고요. 약간 끝맛이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네네. 쑥보다 난 거. 그렇죠. 쑥 같은 거. 아.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또 귀한나물이에요, 이거 자체. 아. 여기 강원도밖에 이게 없어. 아, 수리치 떡이. 나 잘 모르는데 그런 거 같대. 슈같이 생겼는데 네. 뒤에는 하얗고 맞아. 앞에는 파랗고 그렇죠. 그거죠 이거. 네, 아, 그렇구나. 그거야.
수리취는 미각을 살려주는 대표적인 산나물로 단오대의 쑥떡이 아니라 수리취를 이용한 취떡을 해먹기도 했다네요.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 고맙습니다.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일반 다른 떡들보다 이제 섬유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쫄깃쫄깃한 게 쑥떡보다 그 씁쓸한 맛이 훨씬 적네요. 향이 이제 향도 향은 있으면서 네, 전혀 또 향이 쑥하고는 또 전혀 다르고. 이거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이런 것이 여행의 또 다른 재미겠죠? 정선 5일장에 오기 위해선 정선선을 타야 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 적자 노선이었던 정선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선 5일장의 관광객 덕분이라고 합니다. 정선 일대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운행되던 정선선이 지금은 정선 5일장 사람들에게도 여행자들에게도 없어선 안 될 소중한 기찻길이 되었습니다. 여행지엔 그곳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곳 정선 5일장의 향은 수수부꾸미처럼 구수하고 향긋한 내음이 가득하기에 여행자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왔을 때 되게 많이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한테서 한 그릇 그때 먹고 갔었어요. 한 3년 전인가 한 번? 근데 맛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특히. 저는 여기 일찍 가지 못하고 그쵸. 여기서 이거 파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5년 됐어. 15년요? 어머님들 같이 하셨어요? 두 분이 처음부터? 네. 그래요? 수수는 농사 지으세요? 어머님이 지으세요? 우리들은 요 5일만 하니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는 그러니까 장날에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그죠. 좋은 공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정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선이 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기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근데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맑은 사람들이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 그런 에너지들? 이렇게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들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차 여행을 다녀온 뒤 생각나는 건 어쩌면 여행지나 멋진 풍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했던 대화, 나눴던 온기들이 가슴속에 남아 그때의 여행을 추억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추억을 담은 낡은 가방 둘러매고 구름 한 줌 햇살 가득 가슴에 담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겨 맑은 숨결이 느껴지는